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영국혁명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인물 아십니까? 사진만 보고 딱 알았다. 여러분 뭐 역사 그냥 천재도 아니고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영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요 조금 잘못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따져 물어요. 당신 정말로 당신 진짜 잘했어요? 못했어요? 당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막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야 당신? 막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제 불찰이 어떠냐고요? 맞아요. 제 불찰이 커요. 큽니다. 제 이름이요?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라고 했던 인물 바로 찰스 1세입니다. 예, 제가 유치하게 시작해봤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영국혁명은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방법은 제 걸로 외우셔도 되고요 여러분 걸로 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인물이 찰스 1세예요. 잠시 뒤에 이제 목과 좀 몸이 분리될 거예요. 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은 어쨌든 그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파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여드리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제불 입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찰스란 입장에서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임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제 몇 회 맨날 읽을 때 앞에 그 숫자 앞에 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로 시작하면 돼요. 제 뭐 22회, 제 24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이 크로멜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데칼코마니. 이렇게 한쪽에 물감 칠한 다음에 이거 쫙 묻혔다가 쫙 하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제, 찰, 크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살짝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만 찰스 1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다음에 크로멜, 그 다음에 찰스 2세, 제임스 2세의 순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파트가 내용은 별게 없거든요. 그런데 왕 이름들이 너무 비슷해.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강의 오프닝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요거 시작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를 맨 앞뒤에 갖다 놓고 크롬에 갖다 놓고 찰찰 갖다 놓든지 우리는 시간 남는 과목이니까 천천히 써 가시면서 왕 이름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인물이 찰스 1세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는요 이렇게 됩니다. 영국혁명 무엇보다 작년 이 대수능에서 이 명예혁명 파트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 자랑 같아서 이거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데요. 제가 작년 영국혁명 수업할 때 제 수능 개념 원하시면 필요하신 친구들 찾아가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문제 트렌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국혁명 파트가 올해는 조금 눈여겨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6월, 9월 나왔어요. 예,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뭐 프랑스 혁명 쪽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 시민혁명 파트 2021년에만 2번 평가원에서 출제될 정도로 상당히 조금 요즘에 각광받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제가 크로멜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크로멜 파트가 조금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도 한번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근거가 있어요. 예, 교재 그 지도에 대한 순서 문제로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여기 말씀드립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좀 더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순서고요. 생각보다 요 순서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뭐 배웠습니까? 우리는 절대 왕정열 배웠습니다. 봉건 세력에서 시민 세력으로 넘어오는 세력 균형 위에 세워진 것이 절대 왕정이고 이것을 떠받치는 것이 뭐 상비군과 관료제였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정치적 이념으로 왕권 신수설, 보우댕 보슈에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경제적 이념으로는 중상주의 있었습니다. 누구요?
폴바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중상주의는 중금주의라고도 한다, 뭐 무역 차액주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서유럽의 절대왕정 첫 번째 누굽니까? 펠리페 2세 등장해 주셔야 되겠죠. 펠리페 2세입니다. 무적 함대 이끌었었고요. 그러면서 포르투갈 병합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누구한테 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한테 이 해군이 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많이 착취해 오는 데는 조금 괜찮았지만 자국 산업 발전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 이후 무적함정 패배 이후 조금 쇠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네덜란드에 대한 가톨릭 강화 정책에 의해서 네덜란드의 반발, 결과적으로는 그건 시간이 지나서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도 있었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인물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리자베스 1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혹시 기억할까요? 그의 아버지 헨리 8세, 헬수하면 엘통 나온다. 헨리 8세는 수장령, 엘통 기억나시죠?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요거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했었으며 해외 진출에까지 동인도 회사 만들면서 많이 진출했었다라는 거. 뭐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뭐 이런 멘트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죠. 특히 동인도 회사 그 연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다고 그랬죠. 1600년이니까 상징적인 연도 하나 가주시고요. 자, 프랑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는요, 앙리 4세 낭트 칙령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태양왕 루이 14세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했었고요. 콜베르 등용하면서 중상주의 정책 펼쳤었고, 전쟁 너무나 많이 했었고, 그 와중에 낭트 칙령 폐지하면서 이 위그노들의 해외 이주가, 해외 이탈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정적인 적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었다.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네덜란드는 특히 중개무역 많이 번성했었다. 동인도 회사도 만들었었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유럽 누가 나옵니까? 러시아, 트르트르, 표트르 대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유로파 정책, 뭐 면도세, 뭐 면도장려,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하면서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이기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경영하면서 누구랑? 청나라랑 국경선 조약 뭐 있었습니까?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 강희제 때 체결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카테리네 2세 같은 경우는 뭐 폴란드 분할 점령 그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프로이센 보도록 합시다.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 기억나시죠? 예, 특히 종교적 관용이라든가 볼테르와의 교류, 그 다음에 상수시 궁전 이런 것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반 마키아벨리론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요. 오스트리아는 뭐 요제프 2세 정도 있었다. 되셨죠? 내용이 좀 많긴 했지만 너무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영국 혁명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거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1, 크로멜, 그 다음에 2 붙여주면 돼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다음에 크로멜. 그리고 찰스 1세 아들 찰스 2세가 왕이 되고요.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메리와 그 다음에 메리의 남편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앤 여왕, 그 다음에 조지 1세 요 순서로 가거든요. 특히 여기 앞에 순서로 대부분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국혁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혁명은 크게 보자면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국혁명은 17세기입니다. 자, 17세기라면 1600 몇 년 요 개념이겠죠? 요거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두 개예요. 첫 번째, 청교도 혁명이 있고요.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은 1642년에서 49년. 이 49년에 이 찰스 1세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청교도 혁명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이 명예혁명의 네이밍은 이렇게 돼요. 야, 원래 혁명은 막 피 튀기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왕, 너 나가! 이랬더니 왕이 나가고 새로운 왕을 우리가 초빙했어. 우와! 이거 와! 완전 우리 명예스럽지 않냐? 와, 우리는 뭔가 혁명도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붙인 거예요. 명예혁명. 피를 보지 않고 혁명을 했다. 그래서 1688년. 요 두 연도 일단 개념 잡아주시고요. 요것은 이따 하면서 다시 등장할 겁니다. 먼저 배경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이 혁명의 전통은요. 일단 입헌주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들은 13세기에 대헌장도 있었고요. 뭐 시몽드 몽포르 의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양원, 뭐 모범의회, 그다음에 양원제, 뭐 이렇게 오는 약간 뭔가 이렇게 다른 무력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 의회를 통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몇백 년 동안 약간 이렇게 그들의 이제 이 학습이 돼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다가 시민 계급이 새롭게 성장했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요 단어 하나 기억해 둡시다. 트리트리, 젠트리. 이 젠트리라 하면 당시에 새롭게 성장했었던 상공계층을 얘기합니다. 상공계층. 자,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의회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청교도예요. 여러분, 청교도는 뭐라고 했었죠? 잉글랜드에서 신교를 믿는 사람들, 신교도를 청교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칼뱅파, 특히 칼뱅파를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네덜란드로 가면 고이센이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고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노파고 요 용어도 하나 봐주시고요. 먼저 이걸 봐주셔야 돼.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기 파트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3개가 있는 거야. 먼저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 내려왔었던 로마 가톨릭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구교라고 하죠. 이들에게 저항하면서 등장했었던 퓰리턴들, 청교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에서, 특히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에 의해서 영국에서만 만들어진 영국 특유의 개신교. 우리는 이들 누구라고 합니까? 영국 국교회. 그래서 신교 플러스 구교. 요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영국에는요 주요 종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요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튜더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영국과. 영국은 생물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국과 결혼했다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말인 것이지 당연히 자녀가 없었겠죠. 그래서 헨리 7세부터 시작되었었던 튜더 왕조가 끝나요. 엘리자베스 1세 때 끝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우린 그 왕조를 스튜어트 왕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스튜어트 왕조는요, 여기 제임스 1세부터 잠시 뒤에 나오는 앤 여왕까지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제임스 1세가 왕에 올라요. 근데 그는 당시에 영국에 종교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고 영국 국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국교회를 고수하는 거야. 특히 제임스 1세는요. 야, 내가 왕이 됐던 것은 신으로부터 내가 내려받은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왕권 신수설을 상당히 많이 신봉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탄압해요? 여기에 있는 신교도, 즉 신교도가 청교도들 아닙니까? 청교도를 탄압하는 거야. 이놈 새끼 이러면서 탄압을 하는 거야. 청교도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기분이 안 좋지만 어쨌든 왕이고 하니까 좀 약간 눌려 있었겠죠. 어쨌든 청교도를 약간 탄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제 정치가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찰스 1세한테로 왕위가 넘어갑니다. 찰스 1세. 자, 찰스 1세도요 역시 그 전 왕과 함께 전제 정치를 더 강화해요. 근데 문제는 제임스 1세만 하더라도 조금 같은 전제 정치를 했지만 정치력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의회한테 아무리 조금 세게 가지만 좀 들어줄 건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보통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타협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또 타협점도 찾고 뭐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찰스 1세는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하려고 그래요. 즉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예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청교도들이 모여. 야, 일로 와. 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왕이라고 우리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그래?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권리 청원, 요거 별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권리 청원을 요구해요. 왕이시여. 왕인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신교도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의회의 동의 없이, 우리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 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해서 당신이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 함부로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요 내용이 딱 2개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 인신 구속 금지한다. 라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너무나 기세 등등하게 나가니까 찰스 1세가 살짝 긴장을 해요. 알았어 라고 이거를 승인해 줘버립니다. 이게 바로 권리 청원인데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및 서민 대표는 폐하, 즉 찰스 1세가 허용해 줬던 것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제1조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증여, 대부, 상납금, 세금, 기타 부담을 지지 않고 또한 그런 부담을 지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누구도 적법한 판결과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 함부로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세금 부담 함부로 걷지 못한다. 함부로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 이 내용, 두 내용이 바로 권리 청원의 핵심이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10년 넘게 소집을 안 해. 알았어, 뭐 니네 뭔데? 라고 하고 왕도 약간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야. 10년 넘게 소집을 안 해요. 11년 가까이 소집을 안 해. 그러니까 세금 더 거둘 일 없는 거죠. 아, 나도 지금 나도 재산 있고 하니까 나도 버텨볼 거야. 나도 그냥 싫은 소리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 임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의회를 어쩔 수 없이 소집해요. 저게 좀 오랜만이긴 한데 10년 만인가 우리가? 11년 만인가? 저 다시 좀 한번 너네 좀 모여볼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 근데 이 사이에 청교도들은 부글부글하고 있었던 거야. 아, 뭐야? 우리 우습게 봐? 야, 이거 너무했지? 너무했지? 이런 분위기가 좀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찰스 1세에 좀 서 있는 왕당파와 그 다음에 찰스 1세에 반대하는 의회파 간에 이 대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래요. 청교도 혁명. 이게 언제라고? 1642년부터 시작이야. 1642년부터. 특히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 로멜 크로멜입니다. 크로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크로멜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은 이게 크로멜이 이 의회파가 초기엔 되게 전세가 불리했는데요. 크로멜의 활약이 뛰어났었대요. 뭐 철기군을 이용해가지고 전략적인 전술로 해서 잘 짜갖고 어쨌든 승리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가장 상징적이었었던 인물이었던 찰스 1세를 처형까지 해요. 처형까지. 이건 너무 상징적인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때 찰스 1세까지 안 죽이려고 그랬대. 크로멜도 원래 사실은 둘이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그냥 약간 뭐 좋을 땐 형 동생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지냈던 분위기야. 그런데 찰스 1세가 이 다른 사람한테 썼던 편지가 크로멜이 그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가로채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데 요 상황만 끝나봐. 저 크로멜 저놈 내가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릴 거야.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때 크로멜이 이게 상당히 좀 흥분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되면서 그 다음 공화정. 왜?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화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화정 무슨 말이에요? 입헌군주제는 무슨 말이에요? 입헌군주제. 둘 다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민주주의입니다. 즉 입헌군주제는 군주가 있는 거고요. 공화정은 군주가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가 다수에게 이 권력이 다수하게 있으면 다 민주주의예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정이죠. 공화국이잖아.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있지. 그렇지만 영국,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다 군주가 있어요. 상징적인 인물. 둘 다 민주주의입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군주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공화정이지. 우린 그래서 이걸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언제요? 1649년도에 청교도 혁명이 완성되었죠. 이게 바로 그 장면이잖아요. 찰스 1세의 처형 장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의 몸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머리가 없네요. 머리가 여기 있네. 몸과 머리가 분리된 이 상태. 그 모습을 보고 여기 보고 있던 장면이 이 여성은 기절을 해요. 왕이 진짜 저렇게 죽어?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바로 그 장면. 자, 그리고 이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왕당파가 이제 뭐 참패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위치보단 만약에 요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 이게 나올 겁니다. 크로멜 원정. 요거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요거 교과서 자료예요. 교과서 자료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멜이 어디를 원정했다고요? 아일랜드를 원정 가요. 사실 이때 이제 아일랜드는 거의 이제 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를 간다? 스코틀랜드를 원정 가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제가 그냥 써드리고 다음 걸로 갈게요. 세 번째 가면 1651년, 그러니까 요거는 49년이죠?
요건 50년이죠. 그리고 항해법이라는 걸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항해법을 공표합니다. 이게 1651년이에요. 그리고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가 호국경. 지금 말로 하자면 이제 대통령 같은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이게 1653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빼면 요게 2년 요렇게 이제 차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봐주시고, 만약에 요 순서가 같이 나올까 싶긴 한데 어쨌든 교과서에 있긴 있어. 순서가. 그러니까 요 순서, 만약에 요 순서가 나온다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 이번 수능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것도 제가 늘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전개 과정이 이제 쭉 나오면서 했던 게 이번 수능에 거의 그대로 나와서 학생들 많이 놀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예측했던 게 너무나 일치했었기 때문에 여기 파트도 한번 약간 그런 분위기라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지도와 함께 꼭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영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영국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이제 4개의 단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나와 있고요, 웨일스,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그래서 연연방 하면 크게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이거에 좀 약간 어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약간 이야기로 듣고 끝내십시오.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는 북아일랜드라는 게 없고, 원래는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크게 이제 4개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랑 웨일스는 약간 이제 자치정부처럼 인정을 해줬었고요. 원래 아일랜드도 거의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아일랜드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들이 엄청난 독립운동을 많이 벌여요.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을 얘네가 엄청나게 차별했거든. 가장 컸던 건 종교적인 문제가 더 컸어. 여기는 약간 어떤 교가 셌냐면 구교, 즉 로마 가톨릭이 셌고요. 이쪽은 신교 쪽이 좀 더 셌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하게도 요 위에가 또 문제야. 위에 요쪽에는 또 청교도파가 좀 세요. 신교도가 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쪽으로 붙고요. 이게 평화조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쪽은 아일랜드로 남아서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갔고, 요렇게 크게 이제 4개가 있다. 어렵죠. 그게 그냥 듣고 끝내도 돼. 어쨌든 영국은 좀 이들의 자체적으로 좀 많이들 나눠져 있다. 근데 아까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뭐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막 이렇게 원정 가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복잡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냥 이건 몰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 형태에서 우리 크로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 죽인 사람이죠? 찰스 1세 죽인 사람입니다. 자, 찰스 1세를 죽이고 그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너 독재하니까, 너 전제정치하니까 너 또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호국경이 돼. 즉 종신 임기의 독재 정치예요. 선생님 그럼 달라진 게 뭐예요? 없어. 왕은 아니지만 똑같은 독재 정치래요. 의회는, 그러니까 본인이 의회 출신으로 권력을 얻었잖아요. 의회도 해산해버려. 이게 참 문제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요 호국경이 된 연도 요거 연표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일랜드 정복했습니다. 원정 가서 실제로 아일랜드 정복했었죠. 순서로 따지자면 요게 제일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항해법. 항해법이란 건 뭐냐면, 그 영국은 아까도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역으로, 이때 배를 통한 무역이 거의 전 세계 주류 무역이었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랑 비슷한데 오히려 상선이 더 많아. 네덜란드가 그랬던 거야. 그래갖고 영국이 힘이 있잖아요.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야, 앞으로 우리 영국 본토나 혹은 영국의 식민지랑 교역하려면 영국 배나 영국 식민지 배여야지 네덜란드 배 이용하지 마라 라고 한 법이 항해법이에요. 이게 목적은 단순해요.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요. 요게 2번이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호국경이 된 게 3번이에요. 되셨죠? 요 순서가 나오면 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요거 대략적으로 꼭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요 크로멜이 됐던 것은 왕이 없던, 독재는 독재지만 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이라고 대충의 형식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금욕 정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에겐 철저하되 남에겐 관대하라. 이게 사실은 주변에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내가 그 철저한 이 청교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신앙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 이건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음주, 도박. 선생님 음주 도박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술 안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지 뭐 이렇게 끊으면 괜찮지만 위에서 권력자가 너 술 마시지 마 이래서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써둔 게 아니라 극장도 없애고요. 성탄절도 안 해요. 선생님 성탄절은 대표적인 이쪽 그 크리스천교 쪽 행사 아니에요? 성탄절이 여러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태양 신을 숭배하던 날을 그날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지금도 그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냥 상징적인 날을 정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었었던 거야. 근데 그런 거가 약간의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없애버려. 문제가 있지.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요. 야, 차라리 왕이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크로멜이 죽고 이 호국경 자리를 그 아들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러자 이 민심이 완전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왕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크로멜의 이 기본적인 내용은 너무나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우리 한 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 순서까지 봐주시면 완벽하다. 자, 그래서 항해법 잠깐만 한번 볼게요. 영국 및 다른 나라의 식민지, 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자라나고 생산되고 제조되는 물자들을 영국 혹은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식민지에 수입할 경우 그것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주는 반드시 영국인이거나 영국 식민지인이어야 한대요. 그러자 특히 여기다 가로 열고 진짜는 뭐야? 네덜란드 배 쓰지 마라는 내용이겠죠. 이게 어디에? 중개무역의 타격? 네덜란드 중개무역의 타격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찰스 2세는요. 우리 완수박한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강 완수박의 주인공은요. 오서연 학생이 되겠습니다. 서연 학생은요. 완쌤 저는 예비고3 오서연입니다. 저는 학교 내신 대비로 선생님 강의를 1년 내내 들었는데요. 4번의 학교 시험 모두 100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야, 이건 내가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4번 모두 다 100점을 받으셨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완쌤의 강의 노트는 정말로 마법 노트입니다. 짱짱짱 이렇게 해주셨고, 완쌤의 세계사는 점수도 점수지만 지식도 쌓이고 뭔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너무나 행복하게 1년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고3 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요. 완쌤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셨는데 안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서연 학생 정도의 내공이라면 수능 때 뭐 무난하게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방심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계속적으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쌤의 멋진 제자 오서연. 그대의 지난 고2 생활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수험 생활 정말로 최선 다해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완수박! 아이 잘 되라 오서연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찰스 이사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순서 기억나십니까? 제, 불, 찰이 큽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셨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이제 크로멜이 죽고 그 다음에 없어지니까 어떻게? 야, 다시 왕세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찰스 1세 아들이 있어. 걔가 누구예요? 찰스 2세예요. 우린 그걸 다시 왕정 체제로 돌아왔다고 해서 왕정 복고라고 합니다. 그는요, 조금 특이하게 가톨릭으로 우대요. 즉 구교겠죠. 구교를 우대하면서 전제 정치를 펼쳐요. 자, 그런데 전제 정치를 펼치지만 제임스 1세랑 성격은 좀 비슷해. 어떻게? 정치를 나름 잘해요. 전제 정치를 펼치지만 약간 요 줄타기를 한단 말이야. 의회랑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것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심사법.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시킨다. 비국교도, 그러니까 국교도가 아닌 사람은 공직 취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요. 우린 그걸 심사법이라고 합니다. 요 연도를 지금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막판에 가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673년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냥 찰스 2세 있었던 시기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 복고가 됐던 시기는 1660년부터 85년까지 갔습니다. 꽤 정치를 길게 해요. 찰스 2세는. 그리고 인신보호법. 자의적으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일반 민들을 내지는 귀족들을 잡아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로부터 6년 뒤입니다. 1679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내면서 의회는 찰스 2세한테 저항했던 거야. 그러니까 찰스 2세는 나름의 정치력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 내가 그냥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왕 찰스 2세, 야 왕정 복구됐으니까 왕한테 더 힘 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토리당, 그 다음에 이 의회 중심으로 앞으로의 정치를 더 펼쳐나가야 된다는 휘그당이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약간 이 휘그당이 지금도 약간 그 자유당적인, 약간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휘. 저는 휘바람을 못 보는데요, 참고로. 휘. 어때? 좀 약간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예. 의회, 자유당, 토리당. 약간 좀 왕 중심의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들 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던 게 찰스 2세 때였었고요. 이 찰스 2세의 동생이 왕이 되니 그가 누굽니까? 제임스 2세입니다. 제임스 2세는 먼저 정치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찰스 2세 있었죠. 찰스 2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2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제 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 할 때 그 제예요. 이 제임스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냐면 요크공이에요. 욕. 선생님 뭔가 좀 필이 나는데? 맞아.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 약간 이 스타일리시 할 때 대표적인 그 도시 어디입니까? 뉴요커 이런 단어가 이 사람 때문에 온 거야. 원래는 거기가 뉴 암스테르담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이 이걸 뺐거든. 빼앗을 때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요크야. 그러니까 왕 되기 전에 요크야. 그래서 그의 이 이름을 따줘가지고 새로운 요크공의 땅이다. 그래서 뉴욕이 된 거야.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제임스 2세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왕이 되기 전까지의 업적은 괜찮았어. 영국 내에서도. 근데 물론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찰스 2세 동생이요. 가톨릭 우대 정치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형 따라서 전제 정치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요. 근데 문제는 더 나가. 즉 형은 이건 인정해줬죠. 즉 의회 중심의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은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그는요, 이러한 나름의 타협점을 없애버려.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러자 의회 중심으로 저거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움직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임스 2세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다음 왕이 누가 되면 돼? 뭐 그냥 나랑 약간의 혈연은 있지만 좀 떨어졌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귀족들도 잔인해. 제임스 2세에 누구를 불러오는지 알아요? 딸을 불러와. 걔가 누구야? 메리야. 그 다음에 그 메리의 남편이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힘을 차지하고 있었던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윌리엄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가 지금 제임스 2세를 내쫓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당신은 그냥 쭉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왕 되시는 겁니다. 라고 해서 당시에 의회 중심에서 편지를 쭉 써요. 그러자 윌리엄이 그럼 이제 영국 먹으러 갈까? 라고 하고 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제임스 2세는 와, 이제 끝났다. 이게 이제 다 버리는 거야. 이때 제임스 2세가 했던 그 말이 그런 게 있죠. 신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들마저 저를 버리나이다. 이러면서 프랑스로 망명을 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제임스 2세를 내쫓고 새로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지 않는 왕이 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메리와 윌리엄인데, 이 두 왕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잘 나옵니다. 찰스 2세, 제임스 2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법, 인신보호법이 만들어졌던 거 찰스 2세, 심사법, 인신보호법을 폐지시키면서 해외로 추방당했었던 게, 망명을 가게 되었었던 게 누구? 제임스 2세.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메리와 윌리엄입니다. 메리는 참고로 그 제임스 2세의 딸이고요. 그리고 윌리엄은 사위입니다. 이 둘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공동왕이 돼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혁명을 해도 이렇게 한다? 정말 명예스럽지 않아? 명예혁명이야. 왜? 피를 보지 않고 혁명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서양 사람들도 약간 좀 자뻑이 있어. 스스로한테 막 반해. 야, 우리 너무 멋있지? 너무 모범적이야. 모범의회. 야, 우리 너무 명예스럽지? 명예혁명. 막 이렇게 붙이거든.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 왕 누가 앉혀줬어? 의회에서 앉혀줬잖아. 그럼 의회에서 그냥 해줄까요? 세상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기브 앤 테이크지. 자, 이제 왕 앉혀줬잖아. 자, 이제 다시 뒷계산 합시다. 라고 해서 쭉 써요. 당신은 왕이지만 우리 의회한테 요러한 것들은 얘기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의회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쫙 써놔. 법을 만드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의회 선거의 자유권, 즉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만들어놨던 게 권리장전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1688년이라면 권리장전은 그 다음에 1689년입니다.
우린 그걸 그래서 뭐라고? 입헌 군주제의 깃들이야. 그대로 군주잖아. 그렇지만 그 군주들도 뭐에 의해서?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게 입헌 군주제예요. 군주가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게 입헌 군주제예요. 이러한 입헌 군주제의 깃들이 확립되었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자 이 공동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봐주셔야 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찰스 1세가 선언해줬던 게 뭐라고요? 인정해줬던 게 권리 청원. 그 다음에 제임스 2세 내쫓고 메리와 윌리엄이 인정해줬던 게 권리 장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찰스 1세를 내쫓았었던 게 뭐라고요? 청교도혁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2세를 내쫓으면서 메리와 윌리엄을 왕으로 앉혔던 게 명예혁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트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임스, 찰스 막 이런 단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 이것도 힘들어. 법적 내용도. 앞에가 다 권리가 들어가. 권리 청원, 권리 장전. 앞에가 다 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우리나라 경찰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예요? 경찰청장님. 청원이 먼저고 장년의 다음입니다. 청장님. 그걸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찰스 1세가 인정해줬던 게 뭐죠? 같은 치읓. 권리청원이고요. 찰스 1세를 죽이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혁명이 청교도 혁명입니다. 찰스, 청원, 청교도. 치읓. 이렇게 봐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바닥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권리장전이에요. 권리장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딱 봐서 알겠지만 의회의 힘이 너무 많아. 의회가 모든 힘을 다 의회가 갖고 있는 게 권리장전이에요. 그러니까 청원은 딱 두 개. 의회 허락 없이 과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신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가 권리청원이고, 권리장전은요 훨씬 더 많아. 그 권한이 훨씬 많아. 하나 볼게요. 자,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법이다.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의회가 승인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금 함부로 걷지 마라. 신민이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신민의 권리므로 청원했다라고 해서 투옥 내지는 소추되는 것은 위법이다. 함부로 나 잡아가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 보면 뭐 앞에 뭐가 있으면 그걸로 힘들고요. 그러니까 권리 청원은 의회의 권한이 딱 두 개.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함부로 우리 잡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있으면 권리 청원. 그 다음에 권리 장전은 훨씬 더 의회라든가 의원들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나타난 거. 요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개의 내용 반드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리가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이 죽어요. 그렇게 되자 이 제임스 2세의 차녀가 왕이 되니 그가 누굽니까? 앤 여왕입니다. 앤 여왕이에요. 앤 여왕. 요거 연도 굳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1702년이에요. 1702년부터 1714년까지 가는데 연도를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스코틀랜드를 병합하면서 꿈에 그리던 대영 제국이 확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합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앤 여왕은 진짜로 자식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해요. 너무나 많이 노력해. 19번을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여러 차례 상상 임신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출산도 몇 번 하지만 출산해서 바로 죽건지 아니면 10살 이전에 대부분 다 아이가 죽어서 결과적으로는 후사 없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앤 여왕까지가 무슨 왕조라고? 스튜어트 왕조라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왕조가 하노버 왕조입니다. 스튜어트 왕조 이전에 무슨 왕조 있었다고 그랬죠? 튜더 왕조, 스튜어트 왕조, 하노버 왕조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왜 하노버냐? 이 영국 왕실은요 왕위가 되는 이 권력 서열이 정해져 있거든요. 왕위가 되는 그 승계 순서가 있어요. 근데 조지 1세는 주로 지금의 독일 지역, 그 일대에서 이제 나고 자랐고 프랑스어 정도 좀 했대요. 그러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정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 왕위 서열로 너무 많이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번 가까이 밀려 있었는데, 가톨릭에서 빠지고, 온갖 이유로 다 빠지다 보니까 승계 순위 50번이었던 조지 1세가 왕이 된 거야.
무려 어디 왕? 영국의 왕이 됐는데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약간 형식인 거예요. 왕은 있고 그냥 꺼덕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는 않는다. 즉 이때부터 나오는 게 내각 책임제. 뭐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도 하는데요. 선생님, 입헌군주제랑 의원 내각제랑 좀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특히 뭐 정치 파트라든가 이런 뭐 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비슷한 거예요. 형식 자체 공화제랑 대비되는 단어는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고요. 의원 내각제 내지는 내각 책임제와 대비되는 단어는 대통령제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각이 책임을 지면서 정치 형태를 펼쳐 나간다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대영 제국입니다. 정말로 우리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작은 섬나라에서 지금의 미국 동부 해안, 지금의 캐나다 일대.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죠? 영종도 기억나십니까? 영국은 종단 정책 쭉 펼쳐 나갔었고요. 인도, 지금의 파키스탄, 지금의 미얀마 일대까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는 엄청 넓은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일대까지 차지했었던. 이렇게 길게 있으니까 해가 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은 화려하고 멋있었다라는 표현보단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만큼 가혹하게 수탈했다라는 저한테는 그렇게 더 다가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영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요 순서 이름들 진짜 많이 헷갈린다고 그랬죠?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요 순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 순서 어떻게 되었었죠? 메리어 윌리엄 다음에 앤 여왕, 그 다음에 조지 1세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하나 쭉 봐주셨으면 좋겠고 각각의 요 순서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프랑스 혁명할 때 루이 14세 있었죠, 여러분. 루이 14세가 1643년부터요 1715년까지 하거든요. 그럼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되는지 아세요? 찰스 1세 때 한 중간 때부터요. 찰스 1세 중간 때부터, 이건 다른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찰스 1세 중간 때부터. 그러니까 요때가 왕이 되었던 데가 언제예요? 청교도 혁명 시작할 때쯤이었어. 그리고 나서 쭉 가서 조지 1세가 왕이 되는 시기까지 혼자 프랑스는 왕 한 명이었어. 루이 14세 태양왕.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인물들이 나올 때 프랑스의 왕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 루이 14세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2019년 6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가 국왕이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국왕의 권한과 왕위는 부친이 사망하는 시점에 선언에 예식 없이도 이양되는 것이다. 라고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의 주권자 가가 서거하였을 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잉글랜드와 모든 왕국들의 왕위는 주권 그리고 권리는 혈통에 의한 적법한 계승 절차에 걸쳐 찰스 2세에게 부여된대요. 보세요. 서거하였을 때 혈통에 의해서 찰스 2세가 왕이 됐대. 그럼 찰스 2세가 왕이 되었었던 그 근거의 혈통은 누구 때문이죠? 크로멜은 왕이 아니었잖아. 그럼 여기 앞에겠지. 찰스 1세죠. 요 가인물은 찰스 1세입니다. 심사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찰스 2세고요. 항해법 폐지는 19세기 가서요. 여기선 아니고요. 명예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제임스 2세 내쫓으면서 메리 윌리엄 될 때니까 아니고요. 토리당과 휘그당이 대립했던 것은 요때 찰스 2세 때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의회가 권리 청원 찰스 1세,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 요게 다 찰스 1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되셨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되게 안 써놓고 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팁을 하나 드리면 앞으로 영국 혁명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세요.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메리 윌리엄 N까지만 딱 써놓으면 문제 거의 다 풀립니다. 진짜요? 한번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지. 2018년 수능 문제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자, 네덜란드에 계신 윌리엄 공에게 윌리엄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윌리엄이 여기 윌리엄입니다. 더 가봅시다. 지금 잉글랜드인들은 종교,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가의 행태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 전체에 걸쳐 열의 9은 벼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께서 잉글랜드에 상륙하시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귀족과 젠틀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럼 가가 누구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제임스 2세겠네요. 제임스 2세예요.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며 비국교도를 등용하였다. 이거네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어디까지 된다고요? 내쫓김을 당하기까지 하잖아요. 나머지 볼까요? 스튜어트 왕조를 열고 왕권 신수를 옹호하였다. 그 누구예요? 제임스 1세. 찾아갈 수 있겠나요? 자,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연합 왕국을 수립하였다. 누구? 여기 있는 앤 여왕. 되셨죠? 찾아갈 수 있겠나요? 의회 해산 이후 11년간 전제 정치를 단행하였다. 여기 찰스 1세. 딱딱 떨어지죠. 이거 여러분 안 써놓으면 진짜 힘듭니다. 청교조 윤리에 따른 금욕적 독재 정치를 펼쳤다. 여기는 크로멜이잖아요.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써놓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자, 3번 가봅시다. 2021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네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의회파 지도자 가에 대해서 말해보자. 왕당파와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하여 뭐 이렇게 쭉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 누굴까요? 당연히 크로멜이겠죠. 항해법을 공포하였다. 이거죠 뭐. 문제 쉬웠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쉬운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그 크로멜의 업적 중에서 이 연도를 구분하거나 선으로 구분하는 형태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도 구분되어 있고 지도도 있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꼬미는 이건 뭐 프랑스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대륙봉쇄령은 나폴레옹이 했던 것이죠. 테르미노로 반동으로 시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강의 배울 겁니다. 노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있고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제정했던 인물은 찰스 2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봤더니 잉글랜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규정한대요. 잉글랜드 및 그에 속하는 영토의 주민은 앞으로 공화국의 국민이 되며 국왕이나 더 이상 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잉글랜드 및 그에 속하는 영토의 주민은 앞으로 공화국의 국민이 된대요. 누구 때문에? 찰스 1세 죽고 나서겠네요. 공화국이 된다라니까. 그렇죠? 뭐 연도로 따지자면 1649년일 텐데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크로멜 때부터 대다수의 잉글랜드인들은 신앙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랑 똑같죠? 누구? 여기 윌리엄이 올 때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답이 되려면 크로멜, 찰스 2세, 제임스 2세예요. 의회가 권리 청원은 요때니까 아니지. 그렇죠? 가톨릭 교도 해방법이 제정되었었다. 가톨릭 교도 해방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이제 19세기 가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토리당과 휘그당이 요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3번이지. 그렇죠? 왕단파와 의회탄의 내전이 발생했던 것은 가보다 바로 이전이죠. 스코틀랜드가 병합되어 대영 제국 수립되었던 것은 여기 앤 여왕 때니까 당연히 요거보다는 더 이후에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메리 윌리엄 앤 조지 1세. 조지 1세까지는 모르더라도 여기 재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요거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 방법을 쓰시든 아니면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가시든 어쨌든 요 순서는 무조건 영국혁명을 써놓고 시작하세요. 여기가 선지들이 다 비슷비슷해 갖고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이없이 이런 데서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영국혁명 끝났으니까 바로 다음 시간엔 미국 독립혁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